모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단모음. 표준어 규정에 의하면 아까 제가 단모음 10개 써드렸는데 요렇게를 단모음으로 발음할 걸 규정합니다. 10개. 그리고 그냥 쓸 수 있으면 쓰면 돼. 이렇게 전설모음, 요렇게 뭐 하는겨? 후설모음, 요렇게 쓸 수 있으면 써놓으면 돼. 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발음 도중 변하는 이중모음이라고 하는데, 이중모음은 홀로 쓰일 수 없는 반모음, 영어로 따지면 YW,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요. 반모음 E, 반모음 OU, 반모음 OU, 영어의 Y랑 W에 해당되는 것들. 과 단모음이 결합한 겁니다. 그럼 위에다 쓸까? 이중모음은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 예를 들어 이중모음 야는 영어로 써봐. YA 이렇게 쓰죠. 이를 짧게 발음하는 것과 유사한 반모음 이 뒤에 아가 붙은 겁니다. 야는 이 더하기 아입니다. 야와 마찬가지로 예여, 예요, 유의 발음은 각각 단모음, 반모음하고 이 더하기 에, 이 더하기 이 더하기 에, 이 더하기 오, 이유, 의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짓 한 것 같지만 아니야. 오나 우를 짧게 발음하는 것과 유사한 반모음 오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했죠. 위에다 반달, 오 위에다 반달, 우 위에다 반달. 이렇게 다 똑같아. 와, 에, 워, 외는 각각 밑에다가 쓰자. W, 와 더하기 아, 에, 에와 결합한 소리입니다. 반모음이 단모음 뒤에서 결합한 의는 좀 특이해. 의는 반 더하기 단 모음 뒤에서 죄송해요. 어쩐지 반모음이 단모음 뒤에야. 단 더하기 반이야. 여기 봐. 이중모음은 원래 반단인데 의만 반반이야. 순서가 달라. 근데 이것도 그냥 이론인 거지. 아니야, 이거 반모음이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발음해 보세요. 위, 입술 모양 바뀌면 안 돼. 근데 우리 어떻게 발음해? 위, 입술 모양 바뀌잖아. 단모음인데. 외와 위는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게 원칙. 입술 모양 바꾸지 마. 근데 현실에선 빡세.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외는 반모음 오와 에가 결합해. 반모음 오와 에가 결합하면 뭐가 되지? 외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발음을 왜 이걸로 발음한대. 다음 위를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하면 반모음 더하기 이를 연속으로 하는 겁니다. 반모음 이와 이거랑 이 결합한 거 있어? 얘는 규정이 없어. 규정이 없어. 이렇게. 표준어 규정에서도 현실 발음을 고려해. 그래. 외와 위는 반모음으로 결합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중모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 거네요. 옆으로 넘어가서 바로 같이 볼게요.
1번 유 이중이지. 발음할 때 입술 모양, 혀의 위치 변합니다. 맞죠? 애는 단모음이죠. 10개에 들어가.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얘는 뭐였어? 이 더하기 애였지. 3번 괜찮아. 그래서 아까 이렇게 짝지어 놨었던 거야. 이어져 있어. 이거랑 이거랑 이어져 있어. 와는 앞에 오 반모음 더하기 아지. 오 뒤에 이가 결합했다. 헛소리 하고 있어. 와는 이거지. 와는 이거지. 반모음 오우는 홀로 쓰일 수 없고 반모음과 결합해 이중모음 와, 왜, 워 이런 애들을 만듭니다. 괜찮아. 틀린 건 4번. 다음 볼게요. 학생들의 대화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표준어 규정에 따르면 외는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중모음으로 발음해도 되고요. 참외는요. 참외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앞에 외는 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라 그랬어. 왜 이걸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해 준다 그랬지. 그러니까 어떻게 참외 이해돼. 맞아. 표준어 규정에 위도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거 허용하고 있어. 그런데 반모음 더하기 이 관련된 발음이 있어? 없어. 이 중에는 그게 없어. 정답 1번. 국어사전의 일부입니다. 원고지에 쓴 글을 고친 거예요. 보기를 봅시다. 이거 국어사전 처음 보니까 이름은 알려줄게. 요렇게 굵은 글씨로 써놓은 게 표제어. 요렇게 대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표준 발음. 근데 이거 사실은 단어 뭐지? 사전에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쓰는 거랑 발음이랑 똑같지.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이픈 표시만 해놔. 이렇게 보통은. 다음 동이라고 써놓은 거는 품사, 동사란 얘기고요. 드리여, 드려, 드리니 얘는 동사, 형용사는 형태가 변하잖아요. 활용형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얘네들을 문형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드리다라는 단어를 요 뜻으로 쓰려면 누구누구에게 라고 하는 부사어 누구누구에게 라고 하는 부사어 을을 목적어 두 개가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다라는 단어를 요 뜻으로 쓰려면 여기 안에는 없지만 주어는 무조건 들어가거든. 주어, 부사어, 목적어 세 개가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런 걸 세 자릿수 서술어 뭐 이런 단어를 써서 얘기해요. 들이다는 발음을 이렇게 하고 동사 활용을 할 때 이렇게 하고 들이다를 이러한 뜻으로 쓰려면 무엇을 목적어 어디에 부사어 필요해. 그러니까 얘도 세 자릿수 서술어야. 들이다를 이 뜻으로 쓰려고 하려면 누구누구에게 부사어을 목적어 무조건 있어야 되는 주어 해서 세 자릿수 서술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됐을까요? 새해 첫날 아침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 댁을 방문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사랑방에 들이면서 사랑방에 들어와라 라게 하는 거지. 어디 안으로 들어오게 하다 이거니까 요거네. 요거지. 밖에서 속이나 안으로 들어가게 하다.
목적어 부사어 있어야 돼. 사랑방에 부사어 있어. 목적어가 없었거든. 그래서 우리를 추가한 거야. 1번 들이다는 기억은 들이다 일의 의미로 쓰인 겁니다. 맞죠? 우리를 넣어야 했어. 왜? 여기 목적어 넣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넣은 거였지. 2번 오케이. 매우 기뻐하셨다. 우리는 함께 세배를 하고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드려 선생님을 흐뭇하게 했다. 여기에서의 드려는 어디야? 드리다지. 주다의 높임말. 드리어의 축약된 형태야. 할머니께 말씀을 드리다. 여기에서의 드리다도 할머니께 이렇게 한 거지. 모두 드리다 일입니다. 드리다 일. 주다의 높임말. 아우 잘했어. 정말요? 아닐걸요. 할머니께 말씀을 드리다 할 때에는 뭔 뜻이야? 드리다의 일이 아니라 드리다 이지. 드리다 이. 일이 아니라 이지. 그러니까 3번 틀린 거죠. 선생님을 흐뭇하게 했다. 정성을 들여가 아니라 들이어. 왜요? 정성을 들이다. 정성 어디 있어? 돈, 시간, 노력, 물자에서 요거 있네. 요거. 정성을 들여서. 들이다 이의 뜻으로 사용돼서 들여라고 했다. 잘했지. 기역과 니은은 사전에서 각각의 표제어 중에 여러 가지 뜻 중에 하나로 쓰인 겁니다. 5번 너무 당연히 맞는 얘기. 이러한 문제는 무조건 너무 쉬운 선지가 하나 정도는 끼어 들어가 있다. 다음 페이지. 이거 훈민정음 이야기인 건데 나와 있는 거 먼저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하는 것은 이거 뭐 물어보는 거라 그랬더라? 내용 전개 방식 물어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조선시대 관료 조직의 위계 분석, 조세제도의 문제점 나열, 조선시대 학자들의 백성에 대한 관점 비교, 2명 이상 얘기하나? 군주들의 통치관 비판, 조선의 상업 발달을 통시적이라는 말은 시간을 통과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기에는 어땠고 후기에는 어땠고 15세기엔 어땠고 16세기에는 어땠고 그런 식으로 나오면 통시적이지. 외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봐. 외민 어디에 나와? 여기에 나오지. 몇 번째 나왔을 외면에 네모 쳐놨을까? 처음 나왔을 때, 외민이란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 네모지.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는 주로 뒤에 있거나 아니면 뭐뭐뭐뭐라는 외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어지간하면 위에 한두 줄, 요 사이에서 17번 답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작전은 요거야. 여기까지 읽고 17번 풀러 가는 거야. 다음 18번 볼게요. 비문학의 지문은 눈길도 주는 거 아니라 그랬죠. 19번 문제.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후활동. 읽은 다음에 확인하는 거지. 얘한테도 시간 주지 마. 20번 문제는 어휘 문제죠. 힘내세요. 틀리면은 단어 정리 하셔야지. 앞으로 넘어와서 문단 앞에 번호 매길 건데 전체 5개 문단입니다. 전체 5개 문단이에요. 전체 5개 문단. 번호 앞에 요렇게 앞에다가 번호 좀 매겨 놓으시면 됩니다. 지문이 어때요? 지난 시간까지 봤었던 미니 모의고사보다는 많이 길어져 있죠? 요 정도 지문은 이제 익숙해져야 한다. 자, 왼쪽으로 넘어와서 본문 볼게요.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왕권의 기반이 민심에 있으며 민심을 천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민본 사상을 단어 뜻 나온 거잖아. 통치 기조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전하, 백성이 근본이 되는 통치를 하옵소서. 이러한 관점에서 군주는 백성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받들고 섬기며 덕성을 갖춘 선군으로서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의 태도로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고 백성을 교화해야 하는 존재라고 강조를 했다. 민본 사상을 바탕으로 군주란 이래 해야 한다. 이야기.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요 정도로 할까요? 군주의 자세. 또한 백성은 군주의 자세도 있고 백성의 자세도 있네.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는 존재로서 통치에 순응해라. 내가 니들 엄청 사랑할 거니까 그냥 내 말 들어. 내가 니네 먹고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내 말 들어. 군주와 백성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조선 개국을 주도하고 통치 체제를 설계한 정도전도 이렇게 이야기했다. 정도전 알아요? 삼봉 선생? 정도전은 군주나 관료가 백성들에 대한 통치권을 지닌 것은 내가 너무 사랑하는 문장, 백성을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괄호, 백성을 보살피고 안정시키기 위한 거다. 군주나 관료는 지배자가 아니라 괄호,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봉사자이기 때문에 니들 월급 주는 거야. 백성들 지배하라고 월급 주는 게 아니라 이들의 지위나 녹복은 그 정당성이 확보된다라고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들이 받는 봉급은 봉사료야, 봉사료. 일 잘했어. 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왕을 정점으로 한 관료 조직을 위계적으로 정비하는 것과 더불어 관료사회야 맨 위에 왕이 있어 정승이 있고 판서가 있고 밑에 몇 품 이렇게 철저하게 위계가 있어. 위아래 순서가 있어. 민심을 받들어 백성을 보살피는 자로서 군주가 덕성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관료 조직 위계적으로 정비하는 것 중요해. 군주가 덕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해. 백성을 위하는 관료의 자질 향상 및 책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비행을 감독하는 감사 기능의 강화도 주장했다. 솔직히 여기 말 안 듣는 애들 중간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얘네들 빨리 찾아내서 제대로 벌 주는 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도전의 주장은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본 민본 사상의 관점에 입각한 겁니다. 관리들 바짝바짝 쪼아 놓는 이유가 뭐야? 백성들 잘 살게 하려고. 조선 중기 학자 이이 역시 사람 이름, 군주의 바람직한 덕성을 강조한 한편 군주와 백성의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다. 백성을 보살펴야 하는 대상이라고 논했다. 확실히 어때? 신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애미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듯 군주가 백성을 도덕적으로 교화함으로써 실현이 된다. 교화를 순종시키려면 경제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 진짜 너무 배고파. 내가 정말 칼이라도 들고 나가서 강도짓이라도 해가지고 내가 밥 한 끼 먹으면 나 감옥 가겠어. 이런 애들한테 착하게 살아라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 일단 먹여 살려. 먹고 살만하지? 배부르지? 일로와 앉아. 이제 너네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얘기해줄게. 그렇게 해야지. 사흘 굶은 애한테 가가지고 착하게 살라.
CR도 안 맥히는 거야. 백성은 군주에 대한 신망을 지닐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존재니까 백성을 두려워하는 외민의 태도를 지켜야 한다. 이게 답이네. 외민의 뜻 여기에 있네. 백성은 군주를 신망시킬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으니까 두려워해야 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임금님 사랑해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굶겨서 잘 못 먹이는 임금 저자를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게 백성이라는 거지. 17번 답 찾아주세요. 백성을 보살피고 교화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 점은 정도전과 상통, 서로 통한다. 다만 군주가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백성의 신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에선 차이가 있습니다. 백성들 두려워해라. 백성들이 너를 믿을 수 있게 노력해라. 정도전은 이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조선 후기 학자 정약용은 18번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백성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 정도전이 말하기를, 이이가 말하기를, 그 다음 정약용이 말하기를 이렇게 흘러갈 거네. 16번 답 찾아주세요. 환자, 극빈자,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백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해라. 사회적 약자 보호해라. 애민의 내용이란 그거다. 백성을 보살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구체화한 거다. 백성을 사랑해라. 알았어. 정약용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사랑할 건데? 그냥 마음으로? 임금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먼저 하셔야죠. 구체적으로. 정약용은 백성을 통치체제 유지에 기여하는 존재다.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유지가 돼. 백성이 각자의 경제적 형편에 부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모든 백성에게 똑같은 임무와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먹고 살만해 돈이 막 썩어나는 백성? 그러면 너 많이 내. 너 일 많이 해. 야, 너 오늘 먹을 것도 없다면서? 너 면제. 백성에 대한 기존의 관점과 차이가 있다. 가난한 백성인 소민은 교화를 따른다. 시키는 대로 해. 부유한 백성인 대민은 생산수단을 제공하고 땅 내놔. 납세의 부담, 세금 내. 통치 질서의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논했다. 이거 완전 현대적인 거야. 조선 후기에 농업, 상업 발달로 재산을 축적한 백성이 등장한 현실을 고려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성이 국가를 유지하는 근본이라는 관점입니다. 조선시대 학자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군주를 비롯한 통치 계층이 백성을 존중하게 만들었다. 백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제도 관료의 횡포를 견제하는 감찰, 민생 안정을 위한 복지, 백성의 민원을 수렴하는 소원제도 등 전부 다 누구다? 백성을 위한 정책입니다. A에 묶어놓은 건 이거야. 교육, 감찰, 조세, 복지, 소원제도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겁니다? 백성을 위한 겁니다.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쓸까? 백성. A라고 몇 줄 안 묶어놨으니까 19번 보러 갑시다. 조선시대의 교육은 백성을 위한 거라면서요. 신분질서 유지를 통해 통치 계층의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앞에 지문은 백성을 위해서 하는 거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의 교육은 윗대가리들, 지배층을 위해서 하는 거래.
현실적으로 통치 계층이 아닌 백성은 정치에 참여되는 관료가 되기 어려웠는데 신분에 따라 교육 기회가 제한된 것과 관련이 있다. 백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대체로 착하게 살아라 이거인 거지. 자료와 A는 조선시대에 교육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에 대한 관점이 다르지. 교육은 누구를 위한 거였을까? 정말 백성을 위한 거였었을까? 정답은 몇 번? 2번. 교육이 정말 백성을 위한 거였었을까? 이야기. 왼쪽으로 넘어와서 옛날엔 바야흐로 온 세상을 제압하고 나서 천자가 벼슬을 내리고 녹봉을 준 것은 벼슬과 녹봉을 나누어 준 것은 신하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거다. 앞에 정도전 얘기랑 똑같네. 임금이 관리에게 책임을 지고 한결같이 백성을 근본에 두고 조선인데 관리가 임금에게 보고하는 것도 백성을 근본에 두고 백성은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딱 정도전 얘기 진짜 그러네. 정도전 이야기한 거네. 청컨대 전하의 식사와 옷에서부터 바치는 물건들과 대궐 안에 쓰는 일상적 물건을 3분의 1로 줄이시죠. 이러한 방식을 헤아려서 모든 팔도에서 진상 공물하는 것도 3분의 1로 줄이면 백성들 얼마나 살기 좋을까? 전복 3마리 바쳐야 되는데 내년부터 1마리만 바쳐도 돼. 이렇게만 하신다면 은택이 아래로 미쳐져서 백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실질적인 혜택은 뭐겠어? 먹고 살만해지는 거지. 만일 목화 농사가 흉작이 되면 면포의 가격이 뛰어오르는데 수백리 밖의 고장은 풍년이 들어서 면포의 값이 똥값. 수령은 일단 백성들에게 군포를 납부해. 너 오늘 세금 내. 세금 내. 세금 내. 아, 목화로 해야 되는데 목화를 구하기 너무 힘든데 어떡하죠? 흉년 들어서 기다려. 또 나와. 내가 돈 줄 테니까 옆에 저기 목화 엄청 싸다고 하니까 거기서 빨리 사와. 이렇게. 일단 백성에게 군포 납부하지 말도록 하고 아전 중에 청렴한 자를 골라 풍년이 든 곳에 가서 면포를 구입하게 해서 군포를 바쳐. 그리고 면포를 구입하는 데 쓴 돈은 백성들에게 균등하게 부담하게 하면 백성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겁니다. 네가 사서 갖다 바치려면 열량 들지. 열량 들지. 우리가 대량으로 엄청 싸게 사왔어. 얼마에 사왔냐고? 그냥 1인당 4냥으로 사왔어. 그러니까 너네 4냥씩만 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됐을까? 이게 엄청 실질적인 거지. 경제적인 거야. 구체적인 것이. 18번 먼저 하고 20번 한 다음에 16, 17번 확인하세요. 3분 드릴 거예요. 시작. 16번 아까 답 찾았죠. 백성이란 이런 겁니다. 정답은 3번. 학자들 3명 백성들에 대한 관점을 비교합니다. 외민이라는 거는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왜? 백성이 임금을 싫어하고 야 임금 꺼지라 그래라 먹고 살게도 못해주는 거. 5번 백성이 군주에 대한 신망을 버릴 수도 있다. 다음 페이지 18번 기역의 주장은 관료의 녹봉은 백성을 위한 봉사자로서 얻는 거다. 봉사료다. 맞지. 니은 군주가 백성을 보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보살펴서 백성들 도움이 되게 해줘라. 2번 맞죠. 대민과 소민에 따라 납세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구현하는 방법. 그런가? 대민은 세금 내고 소민은 그렇지 않죠. 근데 여기에서 뭐라 그랬더라? 백성들이 균등하게 부담하게 한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대민, 소민 구별한 거 아니지. 그러니까 3번 틀리죠. 기역과 디귿은 민본 사상 맞지.
니은 디귿은 경제적 안정,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맞죠? 정답은 3번. 20번에 단어 뜻 잘못되어 있는 건 누구예요? 3번. 요 정도는 각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단 정치.